8월 12일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려 3만 5천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완전히 작살 나는 건가요? 와, 진짜 무슨 공급 대책이 나왔을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도자료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노후관사 복합개발사업? 이거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노후관사 복합개발사업, 이게 뭐냐면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전에 지어져서 동네 규모에 안 맞게 너무 작으면은 가끔씩 부시고 새로 짓기도 하거든요. 그걸 부시고 새로 지을 때 이거를 좀 고층으로 지어서 아래층은 주민센터로 쓰고 위층부터는 주택으로 쓰는 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어차피 주민센터 새로 지을 거 모자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좋아요. 이게 등세권이라고 쓰레빠 신고 등기대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80세대 이 실상을 까보면 5평, 7평, 이런 원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수요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공급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소유할 수도 없는 그냥 임대 전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고.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책이 처음 나왔던 게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이에요. 그때도 집값이 막 폭등하고 그러니까 공급하겠답시고 노후공공청사를 무려 34개나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8년이 지날 동안 딱 두 곳, 천호동과 오류동 이렇게 딱 두 곳만 성공을 했어요. 답답하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폭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급인데 그마저도 진작에 실패했었던 걸 또 다시 꺼내온 거예요. 용산 유수지, 이건 또 뭐냐? 이거는 31년까지 공급한다는데 좀 목표 기간을 널널하게 잡았죠? 6년 후에 완공되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큰 부지이길래 6년이나 걸리나? 용산 미군기지 정도 되나?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기로 한데 바로 옆이에요. 위치 정말 좋죠? 근데 이 크기가 좀 좁고 길쭉하네요. 옆에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보면은 별로 면적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겨우 300세대밖에 안 된답니다. 그마저도 신혼부부 주택 10평짜리로 300세대예요. 그마저도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20년 전부터 추진했다가 실패했다가 계속 그랬었던 거거든요. 빗물 저장하는 곳인데 함부로 개발하면 근처가 다 홍수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굉장히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번에 또 꺼내왔네요. 새로운 공급이다라고 할 만한 건 확실히 아니죠. 도심에 있는 유휴부지,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요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거는 목동이에요. 다 인기가 많아서 집값이 장난 아닌 곳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공급 폭탄을 때려 박으면 확실히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400호, 200호, 300호 합쳐서 900호네요. 게다가 이것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라는 걸로 봐서는 끼케야 10평짜리 원룸, 투룸 이런 거겠죠? 아니, 그리고 15,000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4,000호는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아무튼 진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영끌에서 나온 공급 대책이 이게 다예요. 보도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더 보여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청년 안심주택이 실제로는 청년 불안주택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저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게 된 건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이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민간 사업자가 자기들 돈으로 지어서 돈 받고 임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운영이 어려우면 바로 가압류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한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가압류가 진행 중인 청년 안심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뭐 공공임대 같은 분위기는 다 내놓고 실제로는 서울시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그냥 원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청년주택은 이런 겁니다. 7평, 14평 이런 거. 뭐 그냥 원룸이랑 똑같죠. 심지어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원룸 사업자다. 뭐 이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으니까 무지개떡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인허가 건수가 한 건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뭐 특별히 보증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간섭만 엄청 해댄대요.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임대료를 2년에 2%만 인상하래요. 1년에 1%죠. 이거 보면은 뭐 2년에 5%로 제한하고 있는 임대차법은 정말 아주 폭리 그 자체입니다. 아무튼 은행 이자도 안 나올 만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공급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공급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뭐 공급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공공주택은 상황이 좀 낫겠죠? 수익성이 떨어져도 나라 돈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그래도 공급 자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공급이 올스톱이라고요? 전세 사기 보증금 빼준다고 주택도시기금을 다 썼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지을 돈이 없대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3기 신도시가 남았습니다. 3기 신도시 규모가 거의 20만 호예요. 1기 신도시보다 약간 적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위치 자체는 1기, 2기 신도시보다 더 좋다는 평가도 많아요. 그저 서울 집값 때려잡는 데는 신도시만 한 게 없어요. 1기 신도시 때도 2기 신도시 때도 다 때려잡았죠. 3기 신도시 등판하는 순간 서울 집값 다시 한번 개박살 날 겁니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임대만 하겠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적용해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3기 신도시는 매수를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소유를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냥 임대해서 거주만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네요. 20만 호 전부를요. 그저 그냥 내 집 한 개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3기 신도시 20만 호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로또 청약 남았죠? 이거는 다 민간 아파트고 이렇게 좋은 동네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도 아주 싸게 나옵니다. 이번에 잠실에 분양하는 르엘, 이것만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이래요. 이제 진짜 로또 청약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공급 물량 그래프 이젠 거의 뭐 외울 지경이죠. 이제는 공급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나까지만, 제발 나까지만 막차 좀 타자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사실상 이게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다하다 청약 가점도 인플레 시대랍니다. 뭐 만점자가 266만 명? 청약 가입 기간이랑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 부분에서는 만점인데 이런 사람이 정말 이제 너무 많아져서 갈수록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내 가점은 과연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또 청약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강남 3구의 평균 당첨 가점 그래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60점대 중후반이면은 당첨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70점 아래로는 아예 당첨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가점 7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래도 겨우 69점이에요. 70점이 되려면 여기서 애 한 명 더 낳아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노후청사 개발도 안 되고 청년안심주택도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도 안 되고 3기 신도시도 안 되고 민간청약도 안 됩니다. 결국엔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속아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내가 잡을 수 있었던 집들도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 투기에서 부자 한번 돼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한 몸, 우리 가족,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냥 온전한 내 소유의 집 한 채 가져보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통령 TV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